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요, 당차고 용기 있는 여성분입니다. 2023년 10월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직접 목선을 몰고 가족과 함께 자유를 찾아 동해를 건너온 강규리 씨 모셨습니다. 규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23년 10월에 목선을 타고 자유를 찾아서 자유 대한민국에 온 강규리입니다. 어릴 때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5살 되던 때에 저희 외할머님께서 북한에서 종교인이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지방 함경남도 어촌마을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좀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은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 나왔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벌써 해외에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어떤 나라들을 다녀오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미국, 일본, 영국, 그리고 태국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한테는 사실 다 기억에 남는 나라이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을 좀 많이 다녀오긴 했어가지고 미국 뉴욕에 갔을 때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와, 사실 북한 같으면 미국은 항상 타도해야 되고 네. 증오해야 되고 네. 그런 나라인데 사실 꿈도 못 꿀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규리 씨가 탈북을 해서야 체험을 하게 된 셈인데요.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북한에서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하실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같은 시간 다른 세상 철들면서 TV로 한국의 현실을 접했다. 같은 시간 다른 세상. 저도 탈북민이다 보니까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규리 씨처럼 같은 시간, 같은 세상을 살게 한 것이 바로 탈북이라는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특히 해상 탈북이라는 선택이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자연히 이제 규리 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자기소개 때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5살 나이에 함경남도로 추방됐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로 추방이 됐을까요? 저희 할머님이 북한에서 그 북한에 스님이 계셨었어요. 중이요. 네, 네. 중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 중님이 계셨는데 유일한 이제 마지막 제자였어요. 할머님이 스님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쪽 무당은 아니에요. 네. 그냥 스님이 이제 스님 같은 계열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불교 쪽 공부를 좀 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쫙 앞을 보시는 그런 신기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무당처럼 막 흔들고 이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의 앞날이 딱 보이는 약간 네 그런 경지에 오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앞날을 봐주고 또 간부들이 더 많이 찾아왔어요. 맞아요. 네, 간부들 와이프들이 또 이런 남편의 이제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막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오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가서 그때 이제 할머님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걸 미신쟁이라는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네.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미신쟁이는 공식적인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국가가 허용해 주잖아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있기 때문에 미신을 믿으면 안 되는 그쵸, 거예요. 네. 그것도 평양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규리 씨 가족이 추방이 됐는데 규리 씨 아버님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일반 군인이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빠 얘기는 웬만해서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 나이에 벌써 돌아갔다는 네, 너무 어릴 때. 아기 때, 네, 갓난 아기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이. 네, 저는 얼굴도 잘 모르는 사진도 별로 없어서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머님은요? 저희 어머님은 북한에서 이제 장사도 어릴 때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땐 하셨다가 그랬다가 그 민간요법 치료를 기본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많았어요, 북한에. 네. 예. 근데 엄마가 좀 계열이 달랐어요. 침 넣고 뜸 뜨고 이런 거 아니고 예. 그
개인적인 그런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딱 봤을 때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치료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모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약간 그 치료 약을 생산하셨어요. 특별한 집에서 제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혈관 주사를 놨는데 이게 특허를 못 받긴 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좀 불법이긴 한데 치료는 잘 되고 효과가 좋아서 되게 인기 많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기리 씨가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 북한의 상황이 눈에 이제 막 화면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대부분 병원보다는 이렇게 규리 씨 어머님 같이 의실에 능한 사람들 네, 자격은 없는데 맞아요. 예, 네. 국가적인 인정은 못 받았지만 병을 거쳐서 그런 네. 사람들한테 많이 갔거든요. 네. 아, 그런 어머님 슬하에서 성장을 했는데 어차피 이제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지방으로 가시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학창 시절을 지방에서 보냈는데 그때 가장 좋았던 추억 네. 아니면 또 이제 괴로웠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좋았던 추억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좋았던 추억은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놀던 이렇게 뛰어논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맞아요. 이게 뛰어놀았죠. 클럽은 없으니까 예. 오빠들이랑 같이 이제 어떤 집 공간을 빌려가지고 네. 노래도 부르고 약간 음악 틀어놓고 춤도 같이 추고 한국 음악을 그럼요. 당연히 이제 아, 한국 음악이랑 중국 명곡을 이제 틀어놓고 놀았는데 네. 그거랑 그리고 제가 탁구 선수 생활을 했어가지고 북한에서 탁구 선수요? 네, 평양에서 탁구 선수 생활을 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레슨하면서. 그래서 그랬던 기억도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아, 탁구 레슨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개별 수업을 네, 해주는 맞아요. 사람. 네. 탁구를 얼마나 잘 치면 이렇게 아니 근데 딱 얼굴을 보고 몸매를 보니까 탁구를 잘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확 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이 같은 시간 다른 세상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상 네. 어떤 건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제 괴로웠던 순간이 언제냐고 말씀 물어보셨는데 네. 그 괴로웠던 순간이 억압하고 통제받는 거. 네. 같은 세상 다른 세상이 바로 여기 한국은 자유롭지만 TV 속 하면은 너무 자유로운데 저희가 살아가던 그 현실만큼은 길바닥에 나가면 통제받고 어디에서 뭘 하려고 해도 국가의 개입이 들어오고 항상 코에 걸면 코골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불법이고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북한에서 태어나면요. 다른 세상을 모르면 그게 천국으로 알고 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기가 막 힘들고 버거워도 네. 다른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 천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네.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면요. 다른 세상을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어떻게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5살 되던 때는 네. 저희가 이제 지방으로 추방을 당했을 때인데 흑색 TV 있었어요. 그때 흑색 TV를 저희가 바닷가 쪽에 이제 추방을 당하다 보니까 그게 신의 한 수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 안테나 선을 연결하면 한국에서 직접 송출하는 TV 방송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남조선이라는 그 삶을 볼 수 있었고 그땐 철없이 봤는데 그리고 나서 12살 되던 때 그때 이제 라디오 방송도 접하고 너무 이제 많은 것을 접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12살 되던 때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색정 이제 TV가 흑색이 아닌 예. 이제 중국에서 들여온 TV로 색탈레. 네, 맞아요. 그걸로 봤는데 네. 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남조선은 거지처럼 사는 나라고 엄청나게 이제 어렵게 살고 우리가 맞아요. 좀 다르게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 산다 못 먹는다 해도 라면을 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우리는 라면이라고 못 먹어봤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게 진짜 말이 되냐? 그러면서 좀 우리 온 가족 자체가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컸던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한국에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같은 시간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라는 그런 시점도 왔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한간에 이런 말이 많이 돕니다. 탈북은 지능순이다. 네. 근데 내가 규리 씨 얘기를 딱 들어봤을 때
어리잖아요. 네. 근데 어릴 때는요, 두려움이 크고 복종 정신이 강한 나이예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나라가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할 나이고, 그 10대 거의 20대가 돼야 이제 약간 자기의 주장이 좀 강하게 나오는 네. 그런 북한의 환경인데, 그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텔레비를 보면서 와, 저긴 자유가 있구나, 이걸 인지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7살 때 처음 보고 조금 충격받은 한국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아. 네,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7살이 아니고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게 아마 한국 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그런 프로그램인데 6시 내 고향이랑 한국의 밥상.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그 집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찍은 그런 영상이었고, 그러고 한 끼 밥상에 밥을 이렇게 드시는데 북한에서는 옥수수밥이랑 막 이런 것도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근데 이 밥이 엄청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찬, 뭐가 없어 하면서 냉장고에서 뭐 이렇게 꺼내는데 뭐가 없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은 거예요. 고사리도 막 이렇게 재배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이질감이 없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북한 당국은 탈북이라고 했을 때 그 정치적인 큰 감투를 씌워요. 네. 나라를 배반하고 반역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규리 씨가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된 그 첫 동기가 밥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는 옥수수밥도 없어서 못 먹는데 저 대한민국은 이 네. 밥을 고봉으로 먹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런 나라 가서 내가 배불리 먹고 내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탈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생각하는 것과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규리 씨가 실제 평소에 했던 생각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사실 자유가 없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버거워서 일단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저희는 중급 수준에서 살다 보니까 네.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쓰고 싶은 돈도 썼는데 네.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 때문에 왜 이렇게 안 채워지지? 결국엔 자유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TV 속에서 그런 화면을 보면서 남조선으로 가야지, 누군가가 해방시켜 주겠지, 막 이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배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솔직히 그랬어요. 자유로운 세상이 어떤 건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자유 없는 세상을 계속 이어나갈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운연 중에 배가 있었으니까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배를 소유한 선주가 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어떻게 선주가 될 수 있었어요? 제가 배를 한 이야기를 뺐나 보네요, 이제. 네, 북한에서 이제 19살 되던 때 함경남도 지역에서 그 탁구 레슨을 하다가 네. 그때 일당이 북한 돈으로 8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벌었었어요. 꽤 많이 벌었던 거죠. 많이 벌었죠. 네, 저 나름. 근데 그게 또 성취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갖잖아요, 인간은.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던 순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야, 목선배 운영하면 하루에 일당이 50만 원 정도 버는데 해보지 않을래? 너네 집 돈 있잖아, 엄마가. 그래가지고 야,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친구의 조언을 받고 나도 하고 싶다라는 동경심이 막 커져가지고 엄마한테 제안을 했어요. 엄마도 이모도, 이제 이모랑 엄마가 저한테는 아빠 엄마나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 이모한테 이제 앉아가지고 엄마 이모 나한테 배를 좀 사주면 안 될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목선배를 어린 나이에 시작할 수 있었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또 탈북을 무조건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도 그런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다 보니까 좀 더 단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강규리 씨의 그런 탈북은 대한민국에서도 들썩한 이슈였어요. 어린 네. 처녀가 배의 선주가 돼서 왔다. 근데 저는 오늘에야 그 의문이 풀린 게, 우리 강규리 씨가 돈이 됐다 마는 게 아니고요. 네. 어머님이 개인 의사들이 당연히 돈이 많습니다. 네. 어머님과 이모님이 돈을 많이 버시고, 강규리 씨는 어떻게 보면 그 네.
약간 계획을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탈북이라는 게 바다를 그냥 막 노를 저 오는 게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게 GPS.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방향을 알려주는 기계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불법인데 어떻게 손에 쥐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GPS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아, 바다를 항행할 때 GPS가 없으면 배를 내보내지 않아요. 바다라는 게 GPS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GPS가 단속하는 GPS가 있고 단속 안 하는 GPS가 있는데 혹시 알아맞혀 보실래요? 저는 그런 데 무례한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로선이 있는 GPS가 있고 한국으로 이게 로선이 안 찍히는 GPS가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그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무조건 설치를 해라. TV도 다 갔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무슨 예. 체계를 민다고 하나요? 그 뭐 아무튼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파수를 할 수 있는 그 피대를 끊어버리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남한 TV를 못 보게. 네, 그거는 똑같은 똑같아요. 거예요. 네. 이해가 금방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아닌 불법의 GPS를 구매하는 데가 좀 시간이 걸리고 네. 그리고 그것도 저한테는 약간 탈북하는데 이제 가장 필요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북한에서는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네네. 불법으로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어머님이 네. 엄마가 그래도 네. 설득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을. 엄마가 설득 안 되신 거 어떻게 하셨죠?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어머니 또래잖아요. 네. 딸이 이렇게 난다긴다 하면 불안해요. 근데 얘 따라갔다가 나도 죽을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머님을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엄마가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을 때 네. 미친 거 아니야? 약간 네. 어머님 고상하게 말했네요. 네. 저는 더 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더 했습니다. 네. 근데 엄마가 일단은 한국에 너무 오고 싶지만 용기가 없으신 거예요. 저는 엄마가 걱정하는 거는 어머니의 목숨보다도 저의 목숨이 가장 걱정이 되신 거죠. 너가 너무 어린 나이에, 꿈이 많은 나이에, 가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못 가겠다. 근데 제가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는 나를 키우면서 나는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남조선에 엄마랑 같이 간다면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또 하나 나는 여기에서 더 살아갈 자신이 없어. 만약 엄마 안 간다면 그냥 죽어버릴 거야. 만약에 엄마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여서 이모랑 같이 마대에 넣어서 같이 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어머니를 강제로. 네, 강제로 오. 납치하려고 했어요. 와. 근데 다행히도 엄마가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라는 이 얘기에 딱 와닿으셔가지고 그래 가자. 그런 각오면 가야지. 그래서 이제 설득이 되셨습니다. 네, 저도 기류씨 엄마라면 따라갔을 것 같아요. 아, 딸이 네. 이렇게 정말 저는 그 말에서 믿음을 받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철저한 준비 끝에 이렇게 배를 하고 GPS도 불법 GPS를 얻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배 함께 타기로 한 일행들이 그러면 몇 분이셨어요? 총 4명이었는데 오. 한 분은 배를 하려면 제가 배를 운영하긴 했지만 조개잡이 배다 보니까 제가 직접 나가서 이제 그 바다에 나가는 그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제 배이긴 하지만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오. 근데 이제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 선원 중에 과연 누가 갈 수 있을까? 이래서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제 같은 동네에 있는 그런 사람도 이제 저희 선원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나 남조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 거야? 했더니 그냥 바로 가자. 나 진짜 놀랐어요. 나보다 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가지고 되게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고맙고. 그래서 그 친구랑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분은 저보다 1살 위였어요. 같이 가자라고 제안했을 때 못 가겠다. 못 믿겠다, 남조선. 어떻게 믿고 가냐. 그럼 손주는 왜 이런 생각하고 왜 이렇게 가려고 하냐. 너 그럼 이 삶이 마음에 들어? 아니, 마음에 들진 않지만 혹시 남조선이라서 우리 죽이기라도 하면 어쩔 건데. 그렇죠. 네, 믿음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포기하고 총 이제 엄마, 이모, 그 배 선원분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10월에 탈북을 단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탈북을 하면 이제 날짜 같은 것도 네. 저희도 탈북할 때 이제 손이 펴지는 날, 손이 가더지는 날 이런 걸 다 알고 나왔거든요. 네네. 혹시 날짜를 정하는데도 우리 기루 씨는 좀 특별한 의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는 오. 그냥 14일 날에 탈북하려고 마음 먹어서 16일 날에 출발하려는 굉장히 약간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또라이 약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예, 있었어가지고 그냥 미친놈이죠. 미친년이죠. 예. 네. 그랬는데 사실 그 날짜를 뭐 따로 잡은 건 없지만 이모님이 또 이렇게 신기가 있으셔요. 그래서 이모한테 가려고 했을 때 이모가 야 나는 왠지 24일 날 도착할 것 같아.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모 나 16일 날 도착한 걸로 그 16일 날 떠나도 이틀 걸린다 해도 18일 날은 한국에 도착해야 돼. 왜 이렇게 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해상 경보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해상 경보 딱 풀리고 나서 출발을 한 게 22일 날 출발을 하게 돼서 24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있긴 한가 봐요.